못한다라는 말 있죠. 저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듣냐면, 나는 의지가 없다, 나는 인생의 패배자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하찮고 늘 유행만 바라는 발전 없는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그리고 내가 배우겠다, 바뀌겠다라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마인드셋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계셨던 그런 어떠한 습관들이나 생각들 있죠. 마인드셋이라고 하니까 뭘 어떤 특별한 정신교육을 받는 거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생각을 입히는 겁니다. 그 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 되시겠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혼자 막 책을 읽거나 혼자 막 운전하다가 혼자 막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면 간절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급동이라는 거 아세요? 네. 급동? 막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으아! 이래. 지금 막 화장실 안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가다가 화장실 들어오면 어때요? 문 열고 딱 들어가라는데 그 화장실이 물도 안 내리고 막혀 있어. 더럽고 냄새가 나고 장난 아니야. 쓰기 싫죠? 근데 지금 안 들어가면 다 바지에 다 작살나. 사고 날 것 같아요. 거기 볼 거야, 아니면 바지에 볼 거죠?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공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그리고 비참함도 겪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화장실 가는 거나 똑같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보니까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길을 갈 것 같다? 안타깝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힘든 걸 겪었다는 거죠. 간절함은 있는데 들어가서 똥 쌀 생각은 안 해. 지금 당장 냄새 맡고 내가 저 변기에 앉으면 뭐가 묻을 것 같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뭐에 있어요? 성공은 간절한데 내가 혹시나 몸에 뭐가 묻을까? 사람들이 비난할까? 욕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만 있다는 거죠. 더러운 거 묻히기 싫어. 여러분들 더러운 거 안 묻히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아름다운 성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성공하고 싶다? 지금 뭐 연예인들 보면 다들 성공해가지고 막 나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평탄한 탄탄대로를 걸었겠습니까? 아니면 비난당하고 거지 같은 삶을 살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공 철학을 따르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부를 일굴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실패하면 지금의 계획이 별로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혹시나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 계획이 별로였던 거예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나아가라. 뭐 하라고? 한 번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다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다가 갑자기 좌절해서 쓰러졌어. 근데 사람들이 거봐 안 되잖아. 아유, 네 몸에 더러운 거 다 묻었다.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너가 그 화장실 가니까 몸에서 똥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하지만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나 이런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중도 포기자가 될 뿐이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과정인 거지. 성공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실패들은 다 그냥 경험. 인생을 사람들이 거의 뭐 100년, 뭐 120년 산다라고 하지만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그냥 너는 그거 하다 포기하내는 겁니다. 너 그거 예전에 했었잖아. 그거 뭐 안 됐잖아. 너 그거 하다 포기했잖아. 야, 너 뭐 한다 하고 맨날 포기만 하냐고.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계속 끝까지 결과를 무조건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네. 목표라고 하는 건 정해놓지 않습니까? 정해놓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를 정해라고 하면 돈을 얼마 벌 거야, 그래서 뭘 살 거야, 이런 걸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계획이 흐트러지면 그거는 뭐가 돼요? 목표가 없어져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고 목표를 정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 돈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으면 하고 있는 플랜이 잘못되거나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게 되면 그 돈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뭐라고? 100억 벌 거예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겠다. 내가 지금 60이든 70이든 간에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다. 이 목표를 정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신이 나타나서 사람한테 나 따라와봐. 그러더니 문을 하나 쫙 열어줍니다. 봤더니 금괴가 쫙 가득하고 돈도 쫙 가득한 거야. 너무 많아. 이걸 싸들고 갈 수도 없어. 근데 앞에 보더니 앞에 트럭을 내놨으니까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고. 시간도 무제한이라고. 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 문을 탁 닫습니다. 열쇠로 쫙 잠 거예요. 못 열어, 이 열쇠를. 그 열쇠를 빼서 똥통에 던집니다. 건져서 네가 열어서 시간은 무제한이니까 꺼내가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들어가면 똥통에 이만큼 빠질 것 같아. 꺼내려고 하니까 똥도 먹을 것 같아. 물어볼게. 저기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몇 천억? 막 몇 조 원의 돈이야. 근데 내가 봤어. 그리고 꺼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손을 집어넣으면 똥은 여기까지 차고 잘못하면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 그 열쇠 꺼낼 거야? 아니면 아유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럴 겁니까? 꺼내야죠. 꺼내? 확실해요? 네. 여러분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목표라고 하는 그 사고가 안 본 거예요. 내가 진짜 시각화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똥통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더럽고 이런 것들은 내 성공에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마인드셋이고 그게 진짜 꿈의 시각화예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안 봤거든, 저거. 아유, 그걸 어떻게 실제로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 그런 사람들은 평생 가난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로 들었으니까 뭐 금이 가득하고 달러로 엄청 돈이 많고 그 열쇠를 닫았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강의하니까? 안 해요, 저는. 왜요? 아유, 그런 거 왜 합니까? 이래요.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제가 저 안에 금이 있고 돈이 있고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상상 속에서 그려지신 분 그려지시죠? 이게 그려지는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부터 해요? 똥통에 들어가는 생각부터 해. 똥통에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똥통 들어가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난 그냥 흠뻑 빠져버리겠다, 똥통에. 네. 까짓거 똥 좀 먹을 수 있지. 저 안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에 묻어봐야 씻으면 돼. 샤워하면 돼.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들 생각 안 하면 돼. 그리고 좋은 말로 씻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역지사지. 근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 말 하는 사람들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하는 자들과 피지배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은 어디 갔을까요? 피지배층이 있습니까? 지배층이 있습니까? 피지배층.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 어떠한 일이 벌어졌으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너가 그러면 기분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어. 일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 원인이 분명히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원인만 생각하고 이건 결과잖아요. 일이 일어난 건. 결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결과를 바꿀 수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지 그랬냐고 이래요.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하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지. 왜 고치냐 이래요 사람들은. 근데 물어봅니다. 그럼 안 고쳐요? 고쳐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네. 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지, 잃지 않게끔. 그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뭐 역지사지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용기 안에 들어가 있다. 맞나요? 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역지사지 해보라고. 저는 죄송한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맨날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 얘는 역지사지가 안 된다고, 남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남 생각을 다 하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나쁜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들은 그런 사고가 없단 말이에요. 핵심은 내가 먼저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내가 남 생각까지 다 하면서 어떻게 부자 됩니까?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남이 손해보고 피해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네. 역지사지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의 패배자들만 쓰는 겁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남 생각 좀 하라고. 왜 내가 남 생각까지 하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냐고. 나는 일단 부자가 되겠다고. 부자가 돼서 도와줘도 도와줄 거라고. 이해되세요? 사고를 그렇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삶을 살아보면 항상 고통의 터널이 존재합니다. 하다가 막 가다 보면 어떤 일에 항상 부딪히고 고통이 항상 있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막 부딪히고 또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또 부딪히고 계속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확실해요? 네. 저도 그랬는데 다 그러네. 근데 인생의 터널이 쭉 가다가 20대 만나고 30대 만나고 40대 만나고 50대 만나고 60대 만나고 70대 만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냥 앞으로 받을 고통을 한 번에 그냥 집중적으로 빡 포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앞으로 남은 3년, 4년, 5년을 살아가신 데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난과 고통과 그 힘듦이 한 번에 막 쏟아져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한 번에 다 받아버리겠다. 앞으로 남은 1년 또는 6개월 동안에 여기 뭐 3번의 4번의 고통이 있어. 그거를 한 번에 여기 다 쏟아 부어버리겠다. 여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통이 있을까요? 다 받았으니까? 없어요. 싹 앞으로 받을 고통을 다 받아버려라. 그런 오기와 각오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다가 좀 부딪히니까 아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러냐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앞으로 받을 고통을 지금 싹 다 몰아받고 있구나. 우와 대박이다. 이러니까 내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밀고 가는데 힘이 생기죠. 이 터널이 하나가 들어오고 2개가 들어오고 3개가 들어오고 4개가 딱 들어왔어. 그럼 앞으로의 고통이 없어.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해봐. 이것만 밀어버리면 돼. 이것만 그냥 쫙 뚫어버리는 거야. 여기를 막 뚫어. 그러면 이제부터 터널이 없어요. 요거를 한 6개월 1년에 다 싹 다 몰아받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냥 앞으로 다 쏟아 지금 줘라. 2024년 12월 끝날 때까지 고통을 다 줘버려라. 싹 다. 그럼 내가 2024년 그냥 다 밀어버리고 2025년부터는 평탄한 길을 걷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서로 힘듦과 고통들이 있었죠? 맞죠? 우리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한 번에 싹 다 몰아받은 거야. 이제부터 고통 없는 거예요. 이제 평탄한 길만 가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사람들이. 왜 도대체 우리 힘들고 살까요? 성공이라고 하는 또는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아를 깨달아요. 자아를. 내 삶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즐거운 삶이 돼요. 그렇죠? 즐거운 삶이라는 건 뭡니까? 행복이. 늘 행복만 있어. 행복 있고 늘 긍정만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또는 극락. 맞죠? 사람들은 항상 부정과 이런 데에 치여가지고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맨날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건 왜 고통일까? 아,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거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기는 그 힘든 일들 어떻게 받아치라고? 와! 다 와라! 다 받아줄게. 그리고 다 밀어버린다. 그리고 25년은 내가 완벽한 평탄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신은 여러분한테 복을 복리로 쏟아줍니다. 와우!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는 엄청나게 복을 복복리로 쏟아주려고 하시는구나. 즐거워하시라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만 넘치죠. 네. 힘든 일 또는 뭐 자식, 뭐 삶 또는 뭐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나 또는 부정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긍정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고통을 다 몰아받고 있고 25년도에는 완벽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면 25년도에는 우리 신이 우주가 나한테 복을 복리로 쏟아주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좋은 삶으로 바뀌는 겁니까? 좋은 삶으로 바뀌어요.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니까 뭐가 좋아? 내 자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내 자아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내 자아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내 자아하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늘 자기 자아를 깨닫지 못하니까 뭘 찾아요? 신을 찾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종교가 있지만 저는 자아를 깨닫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있으니까 안 찾아요. 뭘 그렇게 찾아? 왜 찾아? 힘드니까. 의지하려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이 신이고 내가 자아가 깨닫는 순간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자꾸 그걸 찾아. 누구부터 사랑하시라고? 나부터. 이거 잘못 들으시면 이상하게 들으시니까 잘 들으세요. 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렇죠? 이거 왜 편안해진 겁니까? 누가 치유한 겁니까? 내가 그 치유의 능력을 다 갖고 있어. 근데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한테 치유의 은사가 다 있다고. 마음에 안정적인 평안을 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갖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제가 편안한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공감하십니까? 네. 예전에 제 일을 하다가 2015년도에 하던 일이 쫄딱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게 대우조선소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있던 사진입니다. 2015년도 11월 28일부터 201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노가다 했었고 저희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였고 일당이 95,000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2018년도 11월 달부터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멘탈 트릭이라는 걸로 합니다. 멘탈 트릭은 여러분 내 안에 사람을 이끄는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뇌 안에 있습니다. 나를 이끄는 강력한 힘은 어디 있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결국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저는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14년도까지 안 해봤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주 인생 나태하게. 그런데 내가 2016년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배에서 조선소니까 막 그 용접 그라인더 하다가 담배를 피러 내려왔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데? 자아를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담배부터 끊자. 그리고 운동을 하자.
그때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97kg부터 78kg까지 쫙 빠집니다. 제 삶은 어떤 계기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게 제가 80년생입니다. 2011년 제가 고시원에 살았던 데가 있어요. 이 대방역이거든요. 여의도 들어가는데 코지 리빙텔이라고 하는 이 고시원이 있어요. 제가 뭐 돈이 없었으니까 신용불량자였으니까 세상을 늘 변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뭘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2011년 고시원에 저기 딱 들어가가지고 중고로 맥북을 하나 삽니다. 저 컴퓨터 못했거든요. 컴퓨터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거 사고 나서 3개월 동안 내가 엑셀부터 시작해서 PPT 있죠? 이거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고 3개월 동안 그 컴퓨터 자꾸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못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계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걸 한번 딱 뛰어넘는 순간부터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못한다라는 말 있죠? 못한다. 저는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듣냐면 나는 의지가 없다. 나는 인생의 패배자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하찮고 늘 유행만 바라는 발전 없는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그리고 내가 배우겠다, 바뀌겠다라고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막 발표하고 PPT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평범하고 하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신용불량자에. 그리고 이 고시원에 살았다고. 이 고시원 60만 원도 없어서 그 60만 원도 못 내고 그런 인생 살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삶이 바뀌냐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3개월 동안 변화시킨 거예요. 계속. 여기부터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하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가서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떠한 시발점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말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국엔 패배자 길로 가게 돼 있어. 못한다는 말을 하면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것만 가르쳐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우리 처음에 일 하는 거 전산 막 보는 거 어려웠어요? 지금 어떻게 다 하시죠? 다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내가 왜 못하냐? 남들도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내 안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깨달으면 삶이 바뀝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신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종교 갖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면 뭐라고 이 나약한 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게 내가 너한테 주겠냐?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내가 무조건 할 테니까 이러면 줄게 이럴 텐데 저는 못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아유 넌 그냥 그러고 살아 인마. 안 그러겠어요? 네. 이 자식이 키우시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할 때마다 못한대. 아유 어려워. 아유 못해. 아유 좀 도와줘. 아 이거 못하겠어 도와줘. 뭐라고 그래요? 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저 새끼는 뭐 할 때마다 그냥 못한대. 안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엄마 나 좀 이거 좀 도와줘. 나 이거 해낼 거거든. 좀 도와줘. 여기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가 해낼 수 있어. 나 조금만 좀 도와달라. 그럼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똑같다는 거예요. 신이 보실 때도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이 여러분한테 능력을 다 줬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 해낸다. 그냥 조금만 길만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네. 성공의 시작은 육체의 관리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있죠. 마인드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은 요 안에 영이라는 게 있는 거 영과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내 육체는 영과 마인드가 타고 있는 말이나 차와 같다. 말 타잖아요. 그 내가 지금 마인드와 영이 내 육체를 타고 있는 거야. 여러분에는 영 들어있죠? 네. 여러분 뭐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디 그 생각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요? 영에 있죠.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육체를 관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다 보니까 나태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운동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죄송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부자라고 하는 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완벽하게 내가 다시는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뭐부터 해야 돼?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육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타깝게도 게으름이 생깁니다. 게으름. 나태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체력에 지치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그러면 체력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하다가 지쳐. 하다가 아휴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갈까? 그러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누가 자빠져 이러고. 좀 전화가 오면 귀찮은데. 왜?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자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운동하셔야 돼.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금연 시작했어요. 금연. 근데 금연 쉬워요. 저는 이전부터 이미 멘탈 트릭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끊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 끊을 게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멘탈 트릭 계속하면 더럽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펴요. 근데 담배가 생각이 나갔으니까 제가 안 나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결단해버렸어. 그리고 끊었어. 그리고 9월 6일부터는 식단과 운동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사료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생각이 안 나요. 뭐 떡볶이 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몇 개 먹다 말아버려요. 그냥 맛이 없네.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이 없다. 부정어인데 내가 멘탈 트릭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결단한 거 있죠? 먹으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맛이 없는 거를 이거 먹어봐야 아는 맛인데 내가 왜 이걸 굳이 입에 넣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밥 사준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먹으니까. 밥 사준다면 마귀야 그거는. 근데 제가 이걸 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닭가슴살 먹고 샐러드 먹고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왜? 육체를 관리 안 하면 내가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 그러니까 삶이 될지를 결정하라. 내가 어떠한 삶이 살지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남은 삶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돈 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좀 부자 대열에 들어가셨던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대표 사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살겠더라고. 그 이상은 사실 좀 굳이 불필요한 것 같아. 왜요? 명품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고 나니까 명품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명품을 사냐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먹냐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 돈 벌면 술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도 먹어봐야 하루 이틀이지 그걸 어떻게 한 달 내내 먹냐는 거예요. 또 돈 많으면 또 여자를 만나 그래요. 그것도 만나다 지겹다는 거야. 이제 뭘 하냐는 거죠. 할 게 없다는 거 삶이. 어느 순간 벌면 그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남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어떠한 걸 나누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인 삶을 살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1억씩 벌어. 좋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살 거 다 샀어. 할 게 아무것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샀어. 근데 1억씩은 들어와. 근데 뭐 하죠? 놀아 계속? 기부하실 거예요? 네. 네. 그거밖에 없네. 그럼 봉사활동이라도 가겠네. 기부만 할 겁니까? 뭐 할 거예요? 사람은 결국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봐야 결국에는. 그래서 엄청난 부자들도 일론 머스크 걔 일에 미쳐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가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 부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돈 벌어서 차 사고 집 사고 막 그래야지. 그 다음엔
우리 뭐 하죠? 우리 뭐 할까요? 돈으로 딱지치기 할까? 결국엔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남한테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만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한 달에 제가 봤을 때도 살 거 다 사고 가지고 계신 아파트나 이런 데 융자 하나도 없고 빚도 없고 카드 빚도 없고 넘쳐나. 그냥 딱 쓴 거 이상으로 내가 쓰는 거에 한 10배 들어와. 내가 한 1,000만 원 쓰면 1억 들어와. 빚 하나도 없고. 그러면 사람은 무료해집니다. 결국 무료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빠져요? 유흥, 마약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가끔 뉴스에 보면 뭐 마약을 했니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막 술에 취해서 막 유흥 어디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마인드셋 교육하는 이유 또한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거지. 이걸 뭘 굳이 돈도 안 주는데 제가 왜 이유고 있겠어요? 이거 한 10,000원씩 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아니 그냥 오셨어요? 네. 이걸 찍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찍다 보니까 제 자신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또 생기겠죠? 이걸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재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삶이 안 살겠죠? 제 삶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학자가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길에는 나 자신을 알리는 일이 무조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를 알리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 성공의 발판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나부터 알리세요. 나부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사고방식은 이렇다고 계속 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에 팔로워들 있죠? 그 사람들 여러분을 지켜보기 시작해요. 그럼 지켜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변화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듣고 갔어. 혼자 있어 집에. 아무도 안 봐.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죠. 그래서 안주하죠.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듣거나 뭘 하지 않습니까? 밖에다가 카톡이나 막 이런 데를 알리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지켜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시자를 만들어야 되는 내 자신을 내가 틀어지지 않게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공합니다.